시간 교환권의 최대의 절정, 교환권의 절정을 보통 인노켄티우스 3세 그 얘기를 합니다. 제위 기간은 1198년에서 1216년, 18년 동안 했었죠. 인노켄티우스 3세는 중세기의 가장 강력한 교황이었다. 그는 로마 귀족 출신으로 30세 전에 추기경이 되었고 40세 전에 교황이 되었다. 그는 두 가지 열렬한 소원을 가졌는데 교회를 가는 것, 성질을 회복하는 것 두 가지. 그리하여 제4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인노켄티우스 3세.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제4차 십자군 전쟁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다는 점에서 일시 성공적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성공 간했거죠. 결국 실패했고, 그는 정치에도 활발하게 관여했고, 황제 선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황제는 이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를 말하는 거죠. 그는 또 프랑스와 영국에도 강한 영향을 끼쳤다. 프랑스, 영국은 신성로마 제국 밖에 있는 데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또 특히 프란체스코단과 도메니쿠스탄 인준에서 교황의 자문기관과 지지자 역할을 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왈도파는 아주 심하게 핍박을 했던 거죠. 인노켄티우스 3세는 제4차 라테란 회의, 이 4차 라테란 회의가 공의회로 말하면 몇 번째 공의회냐면 공의회로 말하면 몇 번째 공의회냐면 제4차 라테란 공의회가 12차 공의회죠. 12차 공의회. 수집해서 화채소를 공식 규리로 채택했고 매년 교회와 성찬을 의무화하고 또 화채설과 또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달과 해, The Moon and the Sun 한 작품을 통해서 교황권을 강조합니다. 창세기에 하늘의 창공의 두 큰 광명이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는데 우주적 천국, 우주적 교회인 천국이라고 표현된 궁창에도 두 광명을 지정하시는데 큰 광명은 영혼을 다스리고 작은 광명은 신체를 다스린다. 이 두 광명이란 교황권과 왕권을 가리킨다. 따라서 교황은 태양이고 로마 황제는 달이다. 달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들이고 태양보다 크기나 질이나 위치나 효과 면에서 열등하다. 마찬가지로 왕권은 교황권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는다. 교회는 지상에서 최상의 권세이며 황제와 왕들은 교황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다는 명백한 선언이 바로 이 해와 달이라는 책이다. 그러나 인노켄티우스 3세 사후부터 교황권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족 국가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업과 무역에 종사하는 강력한 중간계통,
여기에서 이제 부르주아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도시들의 성장은 교황권의 약화를 초래합니다. 교황의 세속적인 목표가 교회의 관심과 일치되지 않는 일반적 느낌이 있었다. 교황들이 점점 더 세속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 원래 교회의 관심과는 일치되지 않는 거죠. 신성 로마 제국은 점점 약화하고 이게 뒤에서 되는 거 수동태를 쓰지 못합니다. 프랑스는 오히려 점점 더 강화되는 데 있었습니다. 자, 그 많은 교황 중에서 이제 보니파키우스 8세를 예를 들어 것은 이제 교황권과 왕권에 완벽하게 눌렸던 그런 교황의 예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1294년부터 1303년이니까 한 10년 조금 안 되게 한 거죠. 교황의 대수로 말하면 194대. 이노켄티우스와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세속권은 영권에 복종해야 한다. 영적 권세 심판자는 교황이고 교황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누구든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로마 교황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영국 및 프랑스 왕과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프랑스 왕 필립 4세는 이탈리아를 침공해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를 투옥합니다. 예. 잠시 풀려났지만 곧 사망했습니다. 예. 후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보니파키우스에 대해서 그는 여우처럼 와서 he crept in like a fox, 사자처럼 통치하다가 reigned like a lion, 개처럼 죽었다. and died like a dog. 그러니까 개라는 표현이 뭐 오늘날에 와서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 옛날에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세 교황이 엄청 많고 우리 교과서에 소위 르네상스 교황이라는 교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다 뺐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은 다 뺐고 교과서를 잘 읽어야 되겠죠. 예. 이제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고 불리는 바벨로니아 캡티비티 오브 더 철치, 아비뇽 교황청 시기, 아비뇽 페이퍼스. 이게 연대가 1309년에서 1377년까지니까 약 한 68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약 70년쯤 되니까 사실 그 유다 백성이 바벨론 유수로 세 번, 네 번 이렇게 끌려가고 세 번 이상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뭐 당연히 70년이 넘는 거고 맨 마지막부터 처음으로 하면 70년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점차 교회는 프랑스 지배 아래 들어갔고 왜냐하면 이제 요 필립 4세가 보니파티우스를 투옥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가 1303년이고 또 바벨론 유수가 1309년이니까 그게 차이 안 나는 거죠. 1305년에 프랑스 사람 클레멘스 5세가 리옹에서 교황으로 선출되고 서품됩니다. 그의 첫 행동은 12명의 프랑스 추기경들을 12명의 프랑스 추기경을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왕이 프랑스로부터 이탈리아로 헌금이나 교회 돈이 가지 못하게 허락을 안 하니까 클레멘스 5세는 1309년에 교황청을 로마로부터 현재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역의 로렌강 근처에 있는 아비뇽으로 옮겼습니다. 프로방스는
프랑스 영토는 아니지만 프랑스의 정치적 영향 아래 있었고 어, 아비뇽 자체는 교황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1309년부터 1377년까지 아비뇽에 있게 됩니다. 후에 마르틴 루터와 다른 작가들은 이 시기를 교회의 바벨론 유수기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루터가 교회의 바벨론 유수 이런 책을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칠성례절을 다룬 책이에요. 약간 좀 혼돈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비뇽 교황청의 건물 성이죠. 아비뇽 교황청. 이 시기에 선출된 모든 교황은 프랑스 사람이었고 프랑스 아비뇽에는 정교한 교황 궁전이 건축되었고 종교개혁의 원인이 된 대부분의 교회 행정 비리는 이 시기에 더 시작되었다. 모금하기 위해서 면벌부를 파는 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되었다. 이 돈 대부분은 이탈리아의 교황 영지를 보호하고 영지를 확대하려는 사소한 전쟁에 쓰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단테의 신곡, 이게 이제 디바인 코미디라고 영어로 번역되는데, 신곡에서 교황중 몇 명은 연옥에 있고, 최소 한 명은 지옥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기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 원래 로마 감독이죠. 로마 감독이 로마에 있지 않고 아비뇽에 있으며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재정적 문제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로마로 돌아오라는 압력으로 인해서 그레고리 11세가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377년에 교황청을 로마로 옮김으로 해서 교회의 바벨론 유수기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1년 후에 그레고리 11세는 사망합니다. 그리하여 추기경들이 새 교황을 뽑고자 로마로 옵니다. 그들은 이탈리아인을 선출하는 압력을 받고 결국 이탈리아인 우르바누스 6세를 새 교황으로 선출했습니다. 잘 보면은 이게 교황이 이 이탈리아에서 뽑힌 사람만 이제 나중에 진짜 교황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레고리 6세까지는, 그레고리 11세까지는 아비뇽 교황이잖아요. 이들 교황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교황인데 그 뒤부터는 이탈리아에서 뽑힌 사람만 교황으로 인정하는데 그 사람이 우르반 6세, 보니페이스 9세, 그다음에 인노센트 7세, 그레고리 12세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대분열기, The Great Schism in the Catholic Church. 그 대분열기라는 것은 교회가 그러니까 동방 종교랑 헤어진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황이 여럿 있어서 이 서방 기독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나라별로 교황을 지지하는 나라별로 분열되었다 해서 이때를 대분열기라고 하고 그것이 시작된 것이 새로운 교황을 뽑은 1377년부터 콘스탄스 종교회까지 1415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바수기가 77년에 끝나고 대분열이 77년부터 시작되니까 이 60년 여기가 거의 70년 그리고 여기가 또 다시 한 30년, 예, 3, 40년 더하면 어, 이게 한 100년 가까이, 예, 1309년부터 1415년, 그러니까 100년 좀 넘는 거죠. 100년 넘게 서양 어, 이 교황청이 엄청 헤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또 종교개혁이 또 100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더 이제 이디로도 많이 타락하고
특별히 르네상스 기관과 겹치고 르네상스 교황들이 나오면서 더 교회는 타락으로 치닫고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우르바누스 6세는 교회에 대한 프랑스 지배를 종식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썼는데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분개합니다. 그래서 추기경단이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영향권에 있으니까 로마를 떠나 다른 몸을 갖고 우르바누스 6세를 폐위하고 클레멘스 7세를 교황으로 선출하여 이제는 아비뇽에다가 로마의 교황이 있으니까 아비뇽에서 교황에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클레멘스 7세는 우리가 대립교황이라고 부릅니다. 안티포. 네. 네. 대립교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교황청은 대분열기, 교황청과 그러니까 서방 로마 가톨릭 교회는 대분열기, Great Schism of Western Christianity, Papal Schism.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황청은 대분열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똑같은 추기경들이 선출한 두 진짜 교황이 하나는 로마에 하나는 아비뇽에 있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로마 교황청이에요. 다른 하나는 아비뇽 교황청이에요. 이게 이게 뭐 거의 뭐 2000년, 뭐 1500년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요때만 있었다는 것도 엄청 다행이죠. 예. 우르바누스 6세를 폐위하고 클레멘스 7세를 교황으로 선출한 추기경들의 행동 결과로 사람들도 양분되었습니다. 일부는 로마의 우르바누스 6세를 진짜 교황이라고 하고 일부는 아비뇽의 클레멘스 7세를 진짜 교황이라고 했습니다. 각 측이 이제 그 뒤부터 계속 서로 추기경단을 선출했고 교황 사후에 각각 후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면은 어, 이 아비뇽 쪽에서 클레멘트 7세, 베네딕트 13세 이렇게 되는 거고요. 로마에서 우르반 6세, 보니페이스 9세, 인노센트 12세, 그레고리 12세, 마르틴 5세 이렇게 되는 거. 네. 그런데 분열을 치유하려는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했고 급기야 어떤 일까지 생겼냐면 1409년 북이탈리아 피사에서 모인 사람들이 네. 이건 이제 어, 공의회는 아니죠. 피사에서 모인 종교 회의에서 양측 교황을 모두 폐위시켰습니다. 뭐가 노력을 한 거죠. 새로운 교황 요한 23세를 선출했는데 그 결과 동시에 세 곳에 세 명의 교황이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로마에는 우르바누스 6세가, 아비뇽에는 클레멘스 7세가, 그리고 피사에는 요한 23세가 선출되는. 네. 그래서 이것을 누가 결국 해결했냐면 프랑스의 국왕 지기스문트가 주도권을 잡고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1414년부터 시작된 독일 콘스탄스 종교회의, 1414년부터 18년까지 이 콘스탄스 공의회가 제16차 공의회죠. 예.
16차 공의. 이 회의는 마르틴 5세를 새 교황으로 선출하고 난립한 나머지 세 교황을 강제로 폐위시키고, 그래서 대부분은 마르틴 5세의 대분열은 마르틴 5세 선출로 끝을 맺었고,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다시 혁명의 우두머리를 갖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아비뇽 교황의 이름은, 먼저 아비뇽 시절의 교황은 클레멘트 5세, 존 22세, 베네딕트 12세, 클레멘트 6세, 인노센트 6세, 우르반 5세, 그레고리 11세. 또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청의 대분열기 교황 중에서 오직 로마의 교황들만을 정식 교황으로 인정합니다. 그들의 이름과 대수는, 그래서 교회가 202대였으니까 그레고리 11세가 우르반 6세, 그다음에 보니페이스 9세, 인노센트 7세, 그다음에 그레고리 12세, 그다음에 마르틴 5세로 연결되는 거죠. 그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동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인 것이 여기 요한 23세 있기 전에 짧은 기간에 알렉산더 5세가 있었고, 예. 요색이 아비뇽, 요색은 롬, 그리고 요 녹색은 피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도 아직 100년이 남았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후스 있고, 뭐, 그 다음에 위클리프 있고,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것을 아까 이전에 공부한 걸로 되고, 이렇게 중세의 교황청의 분열, 아비뇽 교황청, 그러니까 중세의 교황권의 타락, 그다음에 아비뇽 교황청, 그다음에 대분열, 그레이트 쉬즈, 이 세 가지를 공부했습니다.